JBS 공감방송의 색깔 있는 이야기 김세윤의 톡톡토크 김세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향기와 색깔이 다른 저마다의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색깔 있는 이야기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맛있는 이야기, 맛있게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톡톡 튀는 이야기, 맛있는 이야기 함께 하실 분들은 JBS 공감방송 김세윤의 톡톡톡으로 연락주세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합니다를 과연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감사를 생활함으로써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삶의 새로운 어떤 부분을 살고 계신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세윤의 톡톡톡, 그 첫 번째 이야기 주인공이신데요. 땡큐 테이너로 대한민국 1호이시고 또 지금 올해 베스트셀러인 땡큐 파워 저자이시면서 땡큐 리더십 센터의 대표님으로 계신 민진홍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땡큐 리더십 대표이자 여기 땡큐 파워 책 저자 민진홍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땡큐 테이너 1호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땡큐 테이너란 거는 땡큐 감사하고 엔터테인먼트 그걸 접목시켜서 땡큐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감사를 즐겁게 그것도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김 대표님께 제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일단 회사 생활을 대기업에서 한 4년 정도 했고요. 4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제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라서 회사 생활로는 돈을 많이 벌 수 없겠다. 대기업이었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없겠다 생각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들 장난감 유통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 한 게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키즈 카페 초창기 멤버예요, 제가. 초창기에 서울에서 막 뜨기 시작할 때 이 아이템 가지고 지방에 내려가서 하면 되겠다. 그것도 제가 약간 어느 정도 치밀해요.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지방에서 잘 사는 동네가 어딘가 하니까 GDP가 제일 높은 곳이 울산이에요. 울산이 우리나라가 2만 달러 시대가 지금 2만 달러도 안 될 거예요. 2만 달러에 전후 왔다 갔다 환율에 따라서 가는데 그 당시에 울산에는 4만 달러가 훌쩍 넘어 있었어요. 그만큼 돈이 우리나라 내지만 소득 수준은 2배 이상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면 아무래도 성률이 더 높겠다 해서 서울에서 막 뜨기 시작할 때 가지고 내려와서 했고 그게 잘 돼서 뭐 부산 센텀, 대구 수성, 영남에서 매장 6개 하고 판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돈을 제가 원하는 대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기준이 얼마 정도 벌을 것 같으세요? 한 달에?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 많이 벌었다고 하면 얼마 정도 벌었을까요? 보통 요즘 88만 원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또 보통 연봉이 보통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신입사원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3,200, 3,300 이렇게로 알고 있어요. 중소기업은 2,700, 2,600 이렇게로 알고 있고요. 2,600, 2,700도 생각해보면 좀 많은 수예요. 왜냐면 12개월 나눴을 때 한 200 정도 받아간다는데 근데 제가 강의를 여러 군데 많이 해보면 200 정도 받아가는 중소기업 잘 없어요. 신입사원이. 예. 근데 그 당시에 저는 한 달에 5, 6천씩 벌었어요. 한 달에 5, 6천을. 중소기업의 2, 300이 아니니까 5, 6천 단위신 거죠? 네, 1,000단위. 그러니까 연봉이 아니고 한 달에 5, 6천씩 벌었어요. 예. 그러면 1년이면 얼마지? 계산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되게
갖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친구들 사이에 농담조로 애들 코 묻은 돈 뺏는 거 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레고, 아, 예, 레고 영남판권 제가 갖고 있었어요. 레고 유통을 제가 했고요. 키즈 카페하고 또 하리보 젤리라고 곰돌이 젤리가 있어요. 그걸 제가 유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딱 아무나 아무 분에게나 제가 이런 거 했습니다 하면 다 고개를 끄덕이세요. 아, 그거 돈을 많이 벌었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것도 제가 결정타로 저는 로드샵을 안 하고 그 마트, 백화점 이래 특수 상권에만 저희 매장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유동 인구가 보장된 그런 데서 그 엄청난 아이템을 가지고 제가 들어갔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셨으면 예.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실 수 예. 없거든요. 그렇죠. 뭔가 예. 아주 사연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 지금 땡큐라는 이야기를 예. 해주실 수 있는 저희에게 해주셔서 이렇게 예. 참 제가 많이 감동을 받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땡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땡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감사 땡큐가 감사잖아요. 제가 그렇게 한 7, 8년을 돈을 그렇게 한 달에 5, 6천씩 계속 벌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욕심이 과해지다 보니까 원래 계약 이외에도 다른 것에도 손을 댄 거죠. 다른 것에 원래 잘 나가면요. 다른 것에 손을 대요. 그래 뭐 커피숍도 해보고요. 레스토랑도 해보고 기존 매장들하고 유통 놔두고요. 직원이 한 100명 정도 기존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망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어요. 물론 커피숍 같은 경우 2년 정도 해가지고 한 3억 정도 그 손해를 봤어요. 그래도 뭐 어차피 한 달에 5, 6천이고 1년 정도 하면 한 달에 보통 1년 정도 제가 한 8억 정도를 벌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2, 3억 정도 손해는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레스토랑도 또 센텀에 크게 했어요. 170평짜리. 거기도 잘 됐어요. 점심시간 잘 되고 저녁시간 잘 되고 손님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건물주가 되게 중요한 게 아무 돈가스 8, 9천짜리 팔아도 이게 임대비가 그 당시에 한 달에 1,400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또 음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메인으로 있고 너무 주위에서 애들 코 묻은 돈만 뺏는다. 농담처럼. 그러면 좀 우아하게 커피숍도 하고 레스토랑도 크게 하고 이래서 그거 어떻게 보면 가오를 위해서는 레스토랑 사장이야. 네. 가오 중요한 거야. 이런 걸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 매니저 월급 한 달에 400 정도 나가죠. 재료비 나가죠. 직원들 10명 정도 쓰죠. 이러니까 월세 1,400 나가죠. 그러니까 뭐 남는 게 없었죠. 한 달에 점심 저녁 시간 꽉꽉 찼는데도 한 달 지나가 보면 정산해 보면 한 250억 정도 적자가 났어요. 예, 그리고 그 매장도 한 2년 정도 하고 한 3억 5천 손해보고 팔았고요. 예. 근데 결정적으로는 제가 욕심이 많아서, 유통, 원래 영남판권인데 저기 호남까지 제가 먹으려고 했어요. 예, 계약법 위반을 알면서도 설마 모르겠지 하면서 제 명의로가 아닌 저희 장모님 명의로 이중 그거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걸리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병행 수입했던 것들 뭐 이렇게 제가 자질하게 욕심 부려서 예를 들어 우리 외국 장난감 경우는 마트에서 예를 들어 95,000원짜리가 한 얼마 정도인가 아세요? 우리 마트 가보면 엘사 그리고 그 되게 아이들이 되게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데 비싸. 그게 비싸서 못 그거 하는데 그게 95,000원짜리가 한 얼마 정도일 것 같았어요, 원가가. 95,000원이니까 한 예. 30%? 네. 네, 30% 정도. 원가가 원래 한 23,000원 정도 돼요. 예.
그럼 몇 23,000원. 프로인 거예요, 예. 대체? 그러니까 원가가 30%예요. 원가가. 아, 거꾸로 원가가 예, 예. 그러니까 완전 상상 초월의 고부가가치 갑자기 사업이에요. 마트를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거기서 본사에서 23,000원. 요즘은 그 레고가 원래 덴마크 회사인데 덴마크에서 안 만들어요. 다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이쪽에서 만들거든요. 그쪽에 공장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23,000원짜리가 본사에 가면 55,000원에 돼요. 55,000원에서 저희 도매상한테 55,000원에 내려와 줘요. 예. 그걸 제가 3, 4년간 계속 보아드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원래 본사 통해서만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그 전에 유통을 했었어요. 유통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젤리 그것도 젤리 그거는 얼마일 것 같았어요. 젤리 100g에 1,900원이에요. 마트나. 예. 네, 그럼 맞아요. 원가가 한 얼마 정도일까요? 잠깐, 예. 그것도 거꾸로 뒤집고 30% 잡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30% 잡아야 돼요? 아니요. 그 제가 사업을 여러 개 했지만 레고처럼 엄청난 고부가가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 한 50%? 대기업이 보통 올해의 순이익 목표를 예를 들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순이익 목표를 9%로 잡아요. 9%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건데 그거는 아이스크림 유통업종에서 아이스크림이 제일 많이 남는다고 해요. 아이스크림이 유통은 베스킨라빈스가 43% 정도가 남아요. 예. 그러니까 이 레고 같은 경우는 엄청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거는 진짜 완전 갑장사고요. 하리보도 약간 갑장사 경우인데 1,900원짜리가 저희가 독일에서 수입해 올 때 950원에 들어와요. 컨테이너로. 950원에 들어오면 도매상들한테 1,100원에 납품해요. 1,100원에 1,200원. 그럼 도매상들은 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 1,300원, 1,400원에 납품하고 그러면 여기 마트나 이쪽에서 1,700원에서 1,900원 사이 이렇게 마진 구조가 돼 있어요. 그 유통 경로를 보다 보니까 중간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다이렉트로 하고 싶잖아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걸 95,000원짜리가 저는 55,000원에 받지만 23,000원에 뻔히 받을 수 있는데 계속 이걸 중간 경로를 깨야 되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제가 몰래 그걸 하면서 걸려서 결론적으로 21억을 소송을 당하게 됐죠. 21억? 네, 21억 해가지고 합의를 바가 17억에 합의를 받죠. 야, 21억이면 평소에 그러면 네. 가지고 계시던 이 생활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21억을 네. 이렇게 하실 정도면 네. 제가 뭘 묻고 싶으냐면요. 네. 그 생활에 대해서 네. 어떤 삶을 누리셨는지 궁금해지는데. 생활은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중국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중국 부자들처럼. 중국 부자들은 예를 들어 물건이 1번, 2번, 3번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1번 가격표 보고 2번 가격표 보고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3번 보여주세요 하고 보고 난 뒤에 2번을 사요. 근데 중국 관광객들을 보면 1번, 2번, 3번을 본 뒤에 1, 2, 3번 다 주세요. 이렇게 해요. 가격표 자체를 안 봐요. 그런 것처럼 제가 한 달에 그 당시 우리 집 카드 비만 한 달에 1,500에서 2,000 정도 나갔었어요. 카드 값으로만. 예. 그리고 제가 차가 뭐 아시다시피 뭐 벤츠, 뭐 랜드로버, 포르쉐, 그리고 슈퍼카도 영남에 슈퍼카가 몇 대 없었어요. 예. 영남에 해운대, 부산 해운대 그쪽에 센텀 쪽에 몇 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울산에는 더더욱 없었고 그 중에 한 대가 제 차였어요. 포르쉐 파라메라 뭐 포에스 터보 같은. 예.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가 35대였어요. 34, 5대. 이렇게. 그러면 예. 그런 걸 다 기준으로 받쳐주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꽤 되셨나 봐요? 기본적으로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다는 게, 제가 유통 그거 할 때, 유통 그걸 잡았을 때 판권을 살 때 그 판권이 되게 싸게 나왔어요. 그 회사 자체가, 본사 자체가 미국 사모펀드한테 넘어간다고 해서 그 판권 자체가 싸게 나왔어요. 자기들 부채 뜬다고. 그래서 쪼개기를 한 거죠. 영남 판권, 뭐 호남 판권, 뭐
서울 강북 판권, 강남 판권. 그러면서 싸게 나온 거. 판권이 예를 들어 3억 5천에 나왔었어요. 예. 3억. 지금 같은 경우는 판권, 그 판권을 제가 갖고 있는 판권을 30억 줘도 못 사요. 안 팔아요. 왜냐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에. 예. 어차피 요즘 그 은행 10억 넣어도 이자가 얼마 안 나오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30억을 투자해서 한 달에 5천 이상을 나온다면 가만히 있어도 오토로 그건 완전 은행보다 엄청난 수익이기 때문에 그거는 요즘은 그러니까 시기가 좋았어요. 예. 부모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 시기를 부모님 잘 탄? 능력도 어느 정도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회사 생활하면서 저축한 돈 그리고 제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대신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실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부모님께 설득을 시켰죠. 부모님도 지금은 지금 요즘 은수저, 금수저 뭐 논란이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 어머니께서 중학교 국어 선생님 30년간 하셨고 아버지는 뭐 행정고시 출신의 1급 공무원, 뭐 부시장, 부도지사 어떻게 보면 은수저. 솔직히 말해서 은수저 개념이었어요. 네, 은수저 네, 네. 개념이라서 자 이걸 사업체를 한다 한 3억 5천에서 한 5억 정도 필요하다 했을 때 제 자본이 한 1억 정도 있을 거예요. 한 2, 3억 정도는 솔직히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요. 뭐 했죠. 예. 야, 그러면 지금 아까 21억이요? 네. 빚을 지시면 그 사라지시던가요? 그래서 제가 그 채무를 그렇게 감당하면서 제 성공의 기준은 돈이었어요. 얼마 전에 학교에서 800명 대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도 여러분은 성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중고등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요. 돈이에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 말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의 기준은 부자였기 때문에 제 성공의 기준, 그 돈이 다 사라지니까 저는 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달간 제가 부도 맞고 나서 2달간 집 밖을 안 나갔어요. 집 밖을 안 나고 폐인처럼 있었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안방 화장실에서 자살 시도를 했고요. 예, 목을 매달았고 저희 큰애가 안방 화장실에서 쿵 소리하고 이상하게 느낌 이상해서 가보니까 아빠가 쓰러져 있고 큰애가 아직까지 정신적 충격이 좀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이거는 아침마당이나 제가 아침마당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갔었는데 이거는 아침마당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PD분이 자르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차피 여기는 네, 좀 네. 자유로우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0일간 강제 입원을 당했어요. 왜냐면 너무 자살 충동이 심하다. 또 나가면 또 사고를 친다 해서 제 의지와 무관하게 제가 맨 마지막에 제가 부자와 성공의 조건이라는 3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거예요. 네네네. 그 3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인데 제 자율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 입원을 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보호자 동의하에 이 사람 나가면 또 자살할 확률이 높다 이래서 10일 정도 호르몬 조사 맞으면서 신경안정제 계속 먹으면서 강제 입원을 당했어요. 뭐 그렇죠. 폐인처럼 이래 있었죠.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 그래도 이제 살아나신 거잖아요. 예. 다시 어떻게 살아나고 나서 살아나도 길이 저라면 막막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도 또 궁금해지네요. 진짜 막막했죠. 왜냐면 한 달에 이자만 460 정확히 467만 원이었어요. 원금 상환이 아니고 이자로 내는 것만 467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자만? 네. 이자만. 예. 네. 그러니까 기존 매장 6개 팔고 뭐 판권 팔고 다 팔아도 채무가 남은 게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됐죠. 460 그러면서 막막하면서 그렇죠.
너무 제가, 진짜 어, 그랬었죠. 느낌이 와요. 느낌이 네. 오는데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대표님 네. 이야기 들었을 때 또 다시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어디론가 가셨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예. 들었어요. 제가 딱 그래 망하고 나서 실제로 한 번 망하면요 끝도 없어요. 2년 사이에 불과 2년도 안 돼서 제가 그렇게 다 망했어요. 망하면서 심지어 제가 이혼까지 당했어요. 아, 예. 이혼도 돈이 없으니까 일단 이혼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애들 출심업체에서 계속 깍두기 아저씨들 막 오고 이러니까 네. 예. 출심업체에서 계속 오고 이러니까 애들 환경에도 안 좋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8살, 6살인데 그래서 일단 와이프하고 애들은 장모님 댁 여수 쪽으로 보내고 예. 여수 쪽에 다행히 저희 장모님 명의로 매장이 롯데마트에 하나 있어요. 그거는 법원에서 안 가져가더라고요. 법원에서 어차피 제 명의가 아니니까 못 가져가더라고요. 그래 일단 뭐 해놓고 저는 일단 계룡산에서 한 10일 정도 있을 거예요. 10일 정도 이후에도 답이 없었어요. 뭔가 우리 영화에서처럼 뭔가 산속에서 10일간 막 돌을 따면 돌을 뭔가 닦는 거죠. 예, 뭔가 해결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현실하고 소설하고는 다르더라고요. 10일 너무 짧아서 그런 건 아니었나요? 예, 그래서 나와서 다시 이제 속초에서부터 이제 울산까지 다시 걸었어요. 한 13일간 걸으면서 걸어서? 예, 걸어서 도보로 동해안 로드 하면서 이제 울산에서 솔직히 생활 마감하려고 했어요. 아, 예. 울산이 고향이신 거죠? 아니요, 울산이 창원이 고향이고요. 아. 정확히 울산은 제가 처음 사업으로 정착하게 된 사업으로 정착하신 예, 제일 거구나. 돈이 많은 동네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베타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울산에서 한번 해보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확률이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하면 성공한 확률이 30%라면 울산에서 하면 최소 60% 이상은 돼요. 오. 좀 서울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기회가 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해서 그 울산 쪽을 말씀하셨는데 네. 다시 울산으로 가시길래 울산이 고향이라서 그렇게 잘 아시나라고 네.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네. 야, 그러면 그 걸어서 가셨잖아요. 예, 13일이요? 예, 13일 정도 걸었어요. 예. 일단 그러면 13일 동안 그 계룡산에 있었던 시간보다 훨씬 많은데 예. 그 시간 동안도 돌을 닦으려면 닦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 계기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영덕에서 제가 완전히 바뀌었죠. 자, 이제 속초에서부터 계속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덕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영덕하면 대게. 예, 영덕 대게. 예. 음. 자, 영덕을 딱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영덕 대게가 딱 있는 거예요. 영덕 대게가 그 당시에도 1인분에 13만 원이었어요. 식사가. 예, 자연산. 그러니까 코스가.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한 달에 이자가 460이었으니까 제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약간 어떻게 좋게 말하면 긍정적이고요. 회복 탄력성이 강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또라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예. 그러니까 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이자가 많으면 보통 조금이라도 아껴서 원금을 상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어차피 돈 나올 구멍은 없는 거예요. 포기 상태일 예, 것 포기 같아요. 상태라서 솔직히 그 당시에도 울산에서 이제 생을 다시 마감을 하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완벽히 이제 어차피 주변에 가족들도 다 떠났고 이제 주변에도 없으니까 완벽히 이제 시도할 수 있겠다. 한 번 해봤으니까 두 번째는 실수 안 하고 잘할 수 있겠다. 이래서 영덕에서 이제 그렇게 돈에 상관없이 제가 먹고 싶으니까 먹었어요. 뭐 한 20만 원치를 먹었어요. 13만 원인데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좀 더 추가로 더 시킨 거예요. 먹고 죽은 귀신은 예, 때깔도 먹고 좋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너무 맛있어서 맛있으면서 딱 생각이 든 거예요. 이래 맛있는 걸 계속 먹고 싶은데 네. 더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당장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뭘로 그럼 돈을 벌지? 조그만 커피숍을 할라 해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 3, 4천이 뭐예요? 요즘 커피숍도 조그만 게 7, 8천인데 예, 뭐 요즘
유행하는 뭐 백다방이나 뭐 이런 쪽은 최소 1억 2천, 3천이던데. 그런데 제가 딱 떠올렸던 게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성공 라이온스 로타리 이쪽 최고 경영자 이쪽을 많이 다녔고 이쪽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뭘까? 그 사람들 재산이 100억 넘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100억 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작은 것에도 되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돈이 없으니까 그 컨텐츠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대게를 드시면서 그 생각이 네. 다 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간절함의 차이예요. 예. 간절함의 차이라.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돈은 없어요. 예. 그럼 나는 뭘 먹고 해야지? 돈은 없는데. 그럼 컨텐츠로 해봐요. 우리 농담조로 제가 매일마다 감사일지를 저희 땡큐파워 책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일마다 감사일지를 2,000분이 쓰고 계세요. 네. 어우. 예. 그러면 솔직히 그분 중에 60분 정도가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요? 예, 목사님이 저희 감사일지 멤버세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농담조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본인이 30년 가까이 감사를 외쳤대요. 설교 담임 목사님이. 그 수원에서 엄청 큰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엄한 사람이 돈을 벌고 있다. 이래요. 예, 감사를 내가 30년 가까이 외쳤는데 저는 요 땡큐 감사 관련해서 한 지 2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강의로만 한 달에 2,500에서 3,000 정도 벌고 있어요. 이야.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제 버는 활동이나 이런 걸 아시니까 오늘도 지금 천안에서 강의하고 올라오는데 2시간 강의했는데 300 받고 올라왔거든요. 300 받고 이제 뭐 그러니까 하루 2시간 반 일하면 보통 직장인들 한 달 일한 거 그걸 버는 이따 거죠. 가실 때 저녁 사셔야 될 것 같으세요. 참고로 제가 1억 7천 정도 빚이 남아 있다는 거. 1억 7천. 뭐 올해, 22개월 비하면 올해 목표가 빚 다 갚는 거. 1억 7천을 예. 올해 다 갚으신다. 올해 목표. 대단하십니다. 지금 정확히 말해서 뭐 제2금융권, 제1금융권 뭐 떼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더 작죠. 실제로 빚은. 그런데 그 목사님이 농담조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21세기 그러니까 감사로 가지고 엄한 사람이 돈을 버니까 21세기 민 대표는 말이야 21세기 봉이 김선달이라고. 예. 그 말에 김선달.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예. 동의까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마치 봉이 김선달이 물을 팔았듯이 대동강 물을 돈 주고 팔았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런 것처럼 감사란 걸 누구나 알고 있는 걸 제가 프로그램 21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로 특허까지 냈어요. 특허까지 내가지고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강의로 돈을 버니까. 근데 그 차이는 그 목사님께서 되게 아쉬워하세요. 근데 그 차이는 그거라고 목사님 그럼 역으로 한번 제하고 입장을 한번 바꿔서 한번 이걸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목사님 일단 한 달에 2,500에서 3,000 먼저 버시려면요 이혼부터 당하셔야 되고요. 예. 한 20억 정도 부채를 한번 경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 자기 목숨을 한 번은 내놓으셔야 돼요. 목숨을 한번 내놓으셔야 그 정도의 돈이 들어와요. 세상에는요, 저희 집 가온이 그거예요.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예, 공짜가 없다. 제가 예전에 대기업 다녔을 때도 돈을 많이 줬어요. 25살 때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33살까지, 34살까지. 25때 그 취업 힘들다 할 때요. 네. 제가 대기업에서 제일 높은 연봉에 들어갔어요. 제일 좋은 데서 최고 그 당시에 25세 연봉이 4,700이었어요. 신입사원이었는데. 그리고 29에 제가 퇴사를 했을 때 6,700만 원을 받았어요. 예.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죠. 근데 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게 제가 4년 동안 아침 7시에 출근했어요. 밤 11시에 퇴근을 했어요. 4년 동안. 토요일 같은 경우는 주 5일제가 그 당시에도 되게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했어요.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퇴근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남는 시간을 뭘로 보낼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돈을 준 만큼, 돈을 많이 니 젊었을 때 돈 많이 받았잖아요. 저는 역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대신 젊었을 때 내 청춘을 다 거기에 다 바쳤어요. 그 대신 이것도 감사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농담처럼 아우 민 대표 너무 부러워요. 예. 이거 보이지도 않는 감사 가지고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것도 부럽습니다. 그렇게 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돈 버는 그 금액이. 그런데 그 세 가지 조건.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절박하게 저는 당했고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뭐 빚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좀 뭐랄까 가정도 좀 안정되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계신가요? 네, 지금은 솔직히 다 좋아요. 모든 게 다 좋고요. 다행이십니다. 다 지금 가족 관계도 서류상으로 이혼되어 있지만 서류상 아직 정리 못하셨군요. 왜냐면 이건 좀 약간 위험한 발언인데 네, 이제 우리나라가 제가 그 전에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전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혼을 권하는 사회예요. 저도 몰랐는데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혜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 같은 경우 한부모 가정 되고 제가 부채가 이렇게 있고 망했으니까 일단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뭐 신림도 고시촌에 제가 살고 저희 와이프하고 애들은 여수에 14평짜리 그 월세에 살고 있거든요. 아직 고시촌에 사시는 거예요? 저 아이가 고시촌에 살고 있어요. 그게 편해요. 근데 어차피 그러시구나. 한 달에 절반은 전국 돌아다니면서 계속 강의하고 이렇기 때문에 잠만 자면 되기 때문에 순간 그게- 고시촌이라 해서 되게 안쓰러우려고 했는데 그 의미가 괜찮으시겠네요. 고시촌에 원룸 거기가 신림동 그쪽이 제일 물가가 제일 싸요. 그리고 서울에서 물가는 싼데 접근성은 그나마 제일 괜찮아요. 그렇구나. 깔끔하게 뭐 괜찮으신가요? 깔끔하게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막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게 됐는지 다 이제 들어봤는데요. 강의를 하시는 동안에 정말 이 몇백만 원씩 이렇게 들여 받다가 하시면서 한다는 건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미국의 맥클리 박사님이 그런 어떤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감사에 대한 연구. 맞아요. 그거를 강의하시면서 제가 쓰신 걸로 알아요. 맥클리라는 그런 미국 사람이 한 거 말고 직접 경험해 보신 그런 감사에 대한 효과 이런 거 좀 잠깐 들어볼게요. 일단 제 사례 자체가 감사를 통해서 저는 2년도 안 돼서 보통 강사분들이 이쪽에 강의하신 분들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저는 2년도 안 돼서 되게 강의로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지금도 벌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마당이나 중앙일보 이렇게 어떤 분들은 10년 가까이 전문 강사를 해도 못 나가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 그렇게 잘 나갔고요. 그리고 미국 사례를 안 봤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김성호 대표님을 뵀어요. 김성호 대표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스노우폭스라고 아세요? 우리나라에 좀 그러니까 도시락 집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락 집 회사예요. 미국에 본사가 있고요. 그분 재산이 지금 자기가 고정 재산만 지금 4천억이 넘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분이신데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로 딱 미국 사례를 얼마 전에 뵌 거라서 그분이 감사를 통해서 그분은 일단 아까 감사 통해서 한 게 성공의 3가지 기준이 있어요. 제가 성공과 부에 대해서 3가지 그분이 너무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그걸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게 딱 종합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진행자님은 성공하고 부자의 기준이 뭘 것 같습니까? 성공과 부자의 기준이라. 일반적으로 성공한다면 돈을 완전히 많이 벌었다라고 말할 건데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그래도 제가 행복하면 성공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자는 돈이 정말 많은 거 뭐 이런 건가 맞지 않나요? 얼버무리겠습니다. 종합해서 성공한 부자의 기준은 딱 이 3가지가 3가지 조건이 마련돼야 돼요. 3가지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첫 번째, 자기 재산이요. 성공한 부자의 조건은 뭐 성공한 부자가 재산이 100억이 있다. 네. 자기가 200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한 부자가 아니에요. 아, 예, 성공한 부자의 조건은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야 돼요. 그 말이 김성호 대표님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저도 이해가 처음에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그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자기 주가 변화에 따라서요. 자기 재산이요. 오늘은 10억 정도, 10몇 억이 플러스 됐다가 또 다음 날은 또 마이너스 한 6억 정도 됐다가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재산, 예. 첫 번째 조건이 성공한 부자 정도 되면 자기 재산을 몰라야 된다. 내 재산이 100억 있어. 이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다. 내 재산이 나도 얼마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고요. 두 번째는 자유의지권이 있냐. 예, 자유의지권이 있냐 이거예요. 자유의지권. 아까 말씀하셨던 병원 그 이야기. 예, 그리고 그런 거예요. 일반 회사원들이요. 내가 예를 들어 여행 가고 싶어. 이태리로 여행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태리 나 10일 동안 여행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제출해요. 제출했을 때 그래 갔다 와.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정해주고 휴가 내주면 그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성공한 사람인데 안 돼. 갔다 와. 그 대신 갔다 오면 책상이 없어질 거야. 네. 이러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자유의지권. 제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제가 20일간 중국 실크로드 해가지고 중국 몽골 여행을 가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원하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성공한 부자의 조건은요. 자기가 원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예. 내가 예를 들어 이태리 가고 싶다. 그럼 같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인들은 성공한 부자의 조건이 될 수 없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요. 회사에서 잡잖아요. 내 이태리 너무 가고 싶은데요. 휴가 2주간 내주세요. 능력이 너무 출중해요. 그러면 회사에서 갔다 와 이렇게 해요. 제가 아시는 분이 삼성 디자인 그 휴대폰 디자인을 여러 개 하신 분이에요. 그분 같은 경우는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대기업에서 줄을 서요. 디자인 하나 내달라고. 예. 그런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지막 세 가지. 세 번째는 여기 21일 이거하고 연계돼 있어요. 이 앞에 1, 2번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건데요. 자기가 꾸준히 자기가 받은 그 상황들을요.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예요. 성공한 부자의 조건은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 예. 그리고 그걸 꾸준하게 할 수 있는가예요. 제가 농담조로요. 21일 프로그램으로 제가 돼 있어요. 우리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우리 라이온스나 로타리 쪽에 강의를 제가 많이 해요. 그거 보면요. 똑같은 감사 프로그램 가지고 제가 진행을 다 해요. 그런데 성공한 쪽에서는요. 되게 재밌는 게 아침 5시부터 감사일지가 차차차 올라요. 다 해서 10시 되면 파장 분위기예요. 파장 분위기 다 써져 있어요. 다 끝나 있어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건요. 좀 사회적으로 좀 힘든 사람들, 특히 사회복지관 쪽에서 제가 강의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선생님, 저희 대표님, 저희가 돈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 라이온스나 로타리 이쪽 오늘 같이 강의는 200 이하는 안 움직여요. 예, 그것처럼 되게 실비만 받고 움직여요. 한 30만 원 받고 가서 더 열정적이게 이 사람들이 힘드니까 열정적이게 강의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처음엔 너무 좋다 이거예요. 2, 3일간 너무 좋아요. 같이 해볼게요. 21일간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면서 하기 시작한 3, 4일 지나면 뭐 때문에 못했어요. 뭐 때문에 못했어요. 이렇게 해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CEO분들은요.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싶으면 길을 쓰고 어떻게든 다 해요. 그 조건 세 가지. 예, 정말로 대단한 정리를 해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한번 어떤 활동들을 좀 하시고 계신지 보고 싶어요.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한 게 있는데 그 사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 보니까 네. 대표님이시네요. 예, 이건 제 프로필이고요. 이렇게 설명되고 제가 뭐 아침마당 나간 거, 뭐 중앙일보 나온 거, 뭐 서울시 작년에 작공모전에서 1등 했던 거, 뭐, 뭐 이런 것들 제가 잘난 사례. 잘난 사례. 한 거. 잘난 사례. 멋있으세요. 네, 잡지사에서 찍었던 프로필 사진들이고요.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도 되게 많이 해요. 미소가 참 예쁘세요. 네. 아름다우십니다. 이러면 안 되나? 네, 이것도 역시 같은. 네, 같은 스튜디오. 제가 한남동 쪽에 한강이 보이는 스튜디오인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잡지사에도 나오시고. 네, 좋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제일 최근에 강의한 사진이에요. 강원도 인제에서. 제가 군부대 쪽은 강의를 잘 안 해요. 왜냐면 페이가 낮은 분들은 군부대 자체가 오지에 있어요. 교통이 불편한 곳. 그리고 군인들은 남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분이 엄청 부탁하시고 여기 대대장님이 되게 열정적이세요. 그래서 엄청 어필을 많이 해서 가서 좋은 시간 됐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또 이거는 제가 제 책이 영풍 1위, 교보 7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우와. 지금도 뭐 잘 나가고 있고요. 멋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이런 책 내시면서 뭐 이렇게 난 어느 정도 하겠다 목표가 있으셨나요?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성공을 한 달에 5, 6천씩 저는 해봤기 때문에 강의 시장으로 콘텐츠로 제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것도 제 목표는 3천이었어요. 월 3천을 벌겠다는 목표 플랜을 세웠고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이어리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언제 뭐를 한다. 이 육방체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육방체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몇 년도 해가지고 플랜이 이렇게 짜 있어요. 10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 5년 네, 10년 단위, 3년 단위 이런 것도 있고 1년 단위도 있고요. 그리고 마인드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뭐를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플랜이 다 짜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다 스케줄이 이렇게 빽빽하죠. 그리고 이렇게 다 체크를 해요.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거기다가 이걸 해요. 체크한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일주일 단위 위클리로 리뷰를 해요.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가. 이런 식으로 플랜을 하면서 제가 목표를 세웠던 게 2년 내로 내가 콘텐츠 시장에 들어와서 3년 내로 원래 3천을 벌려고 했어요. 월. 근데 2년 지금 약간 안 됐는데 지금 2,500이 3천 왔다 갔다 해요. 멋지십니다. 플랜이 있어요. 돈을 그냥 버신 게 아니라 그만큼 노력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절박하죠. 저도 괜히 오늘 좀 저도 나름 감사일기를 쓰는데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오늘 들어요. 너무 많이 노력을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저는 감사일기 쓰면서 이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쓰다 보니까 내가 뭐야 이거 오늘은 쓸 게 없어 이런 날도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또 이런 게 지금 감사일지를 쓰는데 잘 안 되시기도 하고 이러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면 좋은지 이런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감사일지 쓰다가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그 슬럼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쓰는 거예요. 저희 시스템 자체가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쓰는 거예요. 함께 쓰면서 서로 에너지가 떨어질 때 같이 함께 가니까 서로 막 끌어당겨 주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도 힘들게 안 될 때는 부정일지를 써보라고 권해주고 싶었어요. 감사일지하고 똑같은 원리로 부정적인 것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인 것을 찾고 부정적인 걸 구체적으로 쓰고 부정적인 것을 공유하고 그걸 최대 10일까지만 해보시면요. 삶이 엄청나게 꼬이실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감사일지를 21일간 쓰면서요. 다시 이 감사일지가 얼마나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절함이 차이인 것 같아요. 간절함. 우리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요. 1등부터 꼴등까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아까 미국 그 박사님 이야기하시고 김성호 대표님도 미국에 계세요. 본사에. 한국에 가끔씩 들어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끔씩 들어올 때 뵀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 사람들 중에 대표님처럼 그분 재산이 거의 고정비만 4천이 넘으니까 성공하고 싶어요 하면 그분이 이렇게 하신대요. 100가지를 자기가 드림 리스트를 100가지를 적고 네. 그걸 100가지를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서 외치면서 100번을 반복해서 100일 동안 해래요. 그런데 그렇게 시키면요. 나는 너무 절박해서 왔습니다 하는 사람도 성공할 확률이 100일 지나서 이걸 갖고 와봐라 하면 100명 중에 10명이 안 갖고 온대요. 못 가져. 그 말은 간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대표님처럼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최소 100억 이상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100억 이상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액션을 안 한 거는. 예, 그러니까 간절함의 차이죠. 네, 예. 간절함의 차이. 예. 저도 오늘부터는 좀 다른 예. 방법으로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 그 대표님의 그런 어떤 마음을 예. 보는 것처럼 예. 열정을 다해서 감사의 길을 다시 써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방송 보신 여러분들도 감사일지 21일 동안 한번 써보시는 거 성공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예. 귀한 자리,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